그 누굽니까? 그 김종인이 말이죠. 쫑내야 돼. 그 벌써 쫑이라 말합니까? 이게 원래 이제 아마 마침 종자일 건데 그게 조금 약간 그 비속어 비슷하게 해가지고 쫑이라는 게 국어 사전에 찾아보면 있거든. 쫑. 어떤 일이 끝이 좋지 않게 끝날 때 쫑났다 이러지 않습니까? 그 김종인이야. 김종인이. 그래가지고 이 김종인은 또 맨날 뭐 정권 달라. 그 정권 타령 상황하려고 자기가 말이죠. 예, 참 재미없는 김종인의 그 상황놀이, 정권 상황놀이 코미디가 끝이 났습니다. 참 재미없는 일인데 한 2주 정도 지났나요? 더 됐나요? 이 윤석열이가 11월 5일인가 후보 당선이 됐잖아요. 한 2주가 넘었군요. 그동안에 계속 그 김종인이가 마치 자기가 우선적인 지위에 있는 것처럼 당무 우선권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당무 우선권이라는 것은 그 김종인이 아니라 윤석열이에게 있는데 당선이 되면은 비상대책위원장이 있어가지고 당을 전체적으로 인사권이라든지 재정권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총재적 지위를 가지는 게 총재라고 옛날에 김영삼 총재, 김대중 총재, 또 김종필 총재 이런 총재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옛날 당에. 총재가 후보 예비 경선을 하면 아무래도 총재에게 유리하고 당대표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죠. 당대표가 과거에는 총재였으니까. 그래 하면은 경선의 그 불공정성, 의심을 사지 않습니까? 공정하지 못하다. 그래서 만든 게 그게 이명박 때부터입니까? 그래가 만든 게 이게 그 당무 우선권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는 뭐 한나라당 계속 이름이 당이 바뀌니까 어느 당을 딱 지칭해가지고 과거를 이야기를 할 때 그 당의 과거를 이야기를 할 때 당 이름을 들먹이기가 힘들어요. 뭐 자유한국당이라고 해야 될지 한나라당이라고 해야 될지 국민의힘당이라고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이 당에서 총재가 정권을 가지게 될 때 경선에 자기에게 유리하게 하지 않습니까? 룰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로 그리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대통령 선거 1년 6개월 전에 직에서 물러나도록 하고 경선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게 대통령 선거 6개월 전쯤이니까 경선을 또 기준으로 해서 1년 전이다 그렇게 하면은 대통령 선거일로부터는 1년 6개월 전이고 경선이 시작되는 날로부터는 1년 전이죠. 그렇게 해서 당직에서 물러나도록 하고 그렇게 해서 대통령 후보로 나가는 거예요. 그 후에는 어떻게 하느냐. 그 후에는 대통령 후보가 되면은 당의 인사권하고 그 재정권을 전체적으로 밀어주는 것이 당헌입니다. 당헌. 그렇게 해서 총재적 지위를 다시 가지게 되는 거죠. 당대표가 가진 권한도 다 가지게 되는 거고 왜 그렇게 하냐면은 당대표하고 또 이 대통령 후보하고 부딪히면 안 되지 않습니까? 머리가 두 개가 되면 안 되잖아요. 이 전쟁하고 같은 거거든. 이 대선이라는 것은 당에서 치르는 전쟁입니다. 전쟁. 5년에 한 번 있는 가장 큰 전쟁입니다. 국회의원 총선보다도 더 크죠. 훨씬 큽니다. 이게. 왜 권력이 훨씬 크거든. 입법부보다. 입법부가 가지고 있는 인사권보다도 아무리 법치주의라고 하지만은 여러분 행정권이 훨씬 큽니다. 입법권보다도. 그 행정권이 가지고 있는 그 권세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전쟁을 치는 데 있어 가지고 머리가 하나가 돼야 되잖아요.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되니까. 이 참 법을 잘 만들어 놨어요.
이 좀 쓰기 같은 저런 애가 당대표가 됐다고 해보세요, 여러분. 자기가 원하는 후보가 아니라고 해가지고 끊임없이 예를 들어서 브레이크를 밟는다. 우파 입장에서 보면은 그거는 간첩질이죠. 그렇잖아요. 좌파하고 붙어 먹는 것처럼 말이죠. 우파 국민들이 원하는 후보를 당선시키는 것이 우파의 열망이잖아요. 당원들도 마찬가지겠고. 근데 당원이라든지 우파 국민들의 그 열망하고 다른 방향으로 지지율을 떨어뜨리는 방향으로 자기 정치를 하면서 말이죠. 그렇게 하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헌에 74조인가 당무선권이 아마 거기 있을 거예요. 거기 보면은 74조네요. 국민의힘 당헌이 74조인데 그 후보자의 지위에서 나옵니다. 대통령 후보자는 선출된 날로부터 대통령 선거일까지 선거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당무 전반에 관한 모든 권한을 우선하여 가진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당무 전반에 관한 모든 권한을 우선하여 가지는 거, 이게 당무 우선권이죠.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범위라는 것도 후보자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왜? 모든 권한을 우선하여서 가지는 거니까. 비상대권이죠. 비상대책위원장 같은 그 대권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가진다는 거예요. 당대표 권한까지도 후보자가 가지는 거죠. 95조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거대책기구의 지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74조부터 먼저 이야기를 할까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준석이 같은 경우가 자기하고 뭔가를 협의는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은 합의를 해서 인사라든지 재정에 관해서 조직에 관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 것처럼 자기가 계속 미리 떡밥을 던지면서 말이죠. 포석을 말을 가지고 법에는 없는 건데 자기가 마치 자기가 협의권이나 합의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협의할 필요도 없고 합의할 필요도 없어요. 후보자가 그냥 결정하면은 그것이 인사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조직이 되는 겁니다. 그 필요 없다 하면 안 하면 되는 것이고 우선하여 모든 권한을 가지게 되거든요. 당무 전반에 관해서 그렇습니다.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것을 규정하는 것도 후보자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최고위원이라든지 당대표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국민의힘 당헌은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고 나면 모세가 필요 없지 않습니까? 모세가 예수님 올 때까지 살아 있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살아 있다고 해도 예수님이 오고 나면은 예수님 오기 전까지는 모세가 율법을 가지고 법을 가지고 다스릴 수밖에 없죠. 왜? 마음을 고칠 수는 없으니까 율법을 가지고 한계가 있거든요. 죄인을 의인으로 바꿀 수는 없단 말이에요. 죄를 짓지 않도록 어느 정도로 선을 그어놓고 그 이상 죄가 확장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할 수는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종의 코로나가 막 번져가지고 격리시키는 정도가 그 율법입니다. 격리시키는 게 백신 개발한 게 은혜고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하신 일이고 백신이 개발됐는데 격리시키고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그래 안 되잖아요. 율법의 역할은 거기까지거든. 죄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꾸만 율법이라는 거는 분리를 시키잖아요. 왜? 죄의 영향력, 죄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방인하고 유대인하고 분리를 시키고 유대인 안에서도 또 죄를 짓는 놈이 있으면 또 구분시키고 계속 구분시켜가지고 죄의 확산을 막는 게 목적입니다. 구원론에 있어서는 예수님이 올 때까지. 예수님 오고 나면 필요 없느냐?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악인을 위해서는 또 율법이 필요해요.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마치 그거하고 유사한 거란 말이에요. 대통령 후보자는 선출된 날로부터 대통령 선거까지 한 4개월 정도 되네요. 한 4개월 정도 기간. 이 기간 동안에는 비상대권을 가지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모세하고 그 차이가 있듯이 모세가 예수님 올 때까지 살아있었다 해도 모세가 계속 격리시키고 자기가 법을 행사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율법에 대해서 예수님이 딱 오시면은 은혜로서 백신을 사람들에게 주사를 해가지고 죄 자체를 없앨 수 있단 말이에요. 성령께서 역사를 하는 거죠. 예수님이 피 안에서. 그래서 성령께서 육신의 것을 이긴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게 신약의 핵심이지 않습니까? 로마서 갈라디아서의 핵심은 뭡니까? 율법의 그 대체가 성령의 법이거든요. 성령 충만,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 지식, 그리고 성령께서 주시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단 말이에요. 신약 시대에도 성령이 없으면은 율법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는 거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성령의 법이 왔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은혜의 법이 왔는데 예수의 피가 역사를 하는데 모세가 계속 왕노릇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이준석이가 그 국민의힘 안에서 자기가 당대표가 지금도 한동안에 당대표 노릇하려고 자기가 그 권세를 말이죠. 안 내려놓고 계속 말을 가지고 국민의힘 당헌과 반대되는 이야기를 자기가 인사에 계속 개입하려고 말이죠.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계속 말을 가지고 자기 권한 밖에 권한 없는 일을 계속 말을 가지고 하는 게 실제로 행사하지는 않았지만은 자기가 말을 가지고 고슴도치처럼 말이죠. 뻥 튀겨가지고 보거처럼 자기의 권한 밖의 것을 자기가 말을 가지고 허풍을 뜬단 말이에요. 즉 그리스도가 마치 하나님도 아니면서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라고 자기를 일컬으면서 지상의 이스라엘의 성전 안에 들어가 가지고 마지막 날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즉 그리스도가 먼저 와서 성전 지어진 그곳에 들어가 가지고 자기가 지금까지 범사에 일컫던 하나님이 나다. 그리고 범사에 일컫던 그 신, 모든 지상에서 신이라고 일컫는 그 자들 그 위에 내가 있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입으로 괴휴를 가지고 자기 권한 아닌 것을 자기 권한인 것처럼 그렇게 이준석이가 금방을 떨었지 않습니까? 한 2주 정도. 윤석열이 그 바보도 아닌데 윤석열이 주변에 다 정치인들이 있는데 야바위 놓으려고 말이죠. 이준석이가 마치 자기가 권한도 없으면서 모든 권한을 당무 전반에 관한 모든 권한을 대권 후보가 가지게 되는데 그걸 갖다가 마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하려고 말이죠. 허풍을 떨고 야바이라고 합니까 여러분? 어릴 때 우리 학교에서 마치고 오면 그 야바이꾼들이 그 사탕 큰 거라든지 이런 거 걸어놓고 이렇게 손장난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 쏘긴다 이 말이죠. 쏘개가지고 애들 호주머니 들어가는 그 야바이꾼들 있지 않습니까? 마치 윤석열을 갖다가 뭐 그런 어리숙한 학생들인 줄 알고 말이죠. 정치 초짜인 줄 알고 그렇게 해가지고 얼렁뚱땅 해가지고 자기가 해먹으려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게 자기 혼자 이제 안 되니까 조금 지나니까 이제 그 누굽니까? 그 김종인이 말이죠. 쫑내야 돼. 그 벌써 이걸 쫑이라 말합니까? 이게 원래 이제 아마 마침 종자일 건데 그게 조금 약간 그 비속어 비슷하게 가지고 어떤 일이 끝이 좋지 않게 끝날 때 쫑났다 이러지 않습니까? 그 김종인이야 김종인이. 그래가지고 이 김종인은 또 맨날 뭐 정권 달라 그 정권 타령 상황하려고 자기가 말이죠. 그리고 정권을 달라고 해가지고 정권을 줬잖아요. 그러면 정권을 가진 자가 잘 돼도 공을 다 가지고 안 되면 그 책임을 자기가 다 짊어져야 되잖아요. 그게 정권을 가진 자거든. 주님께서 보세요. 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 말이죠. 주님이 책임을 지시잖아요.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인간을 사랑해가지고 구원하시는 뭐 안 되는 인간은 어쩔 수 없죠. 뭐 로봇처럼 인간을 만든 게 아니니까 인간이 예수를 믿지 않겠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창조까지도 뭐 진화론을 가지고 부인하고 내 아버지 아니다 가면 그 자식을 어떻게 부모가 가르칠 수는 있겠어요? 그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만 책임을 져야 된단 말이에요.
책임을 정권을 가졌으면은 가장들이 가정에서 얼마나 어깨에 책임이 많습니까? 아내도 책임이 크지만은 남편들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여러분 요즘이 여성시대가 돼서 그렇지만은 온 천지 드라마들이 말이죠 여성의 비위에 맞춰야 뭔가 될 것처럼 그런 식으로 뭐 드라마들 영화들 그런 식으로 다 흘러가니까 연애 드라마라는 것이 여자를 갖다가 이 상전처럼 모셔야 되는 것처럼 말이죠 그렇게 하는 그것도 바람직하지 못한 겁니다. 이게 남자들이 어깨에 짊어진 게 무겁습니다 여러분. 남자들이 밖에서 우리도 과거에 일을 해보고 하지만은 정말 고소공포증 있는 그런 그 친구들도 그 가정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높은 곳에 올라간단 말이에요. 발발발 떨면서도 자기 먹고 살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은 가정을 책임진 사람들은 그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한단 말이에요. 그 위험한 일도 자기가 그 공포를 고소공포증 극복하기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남자들이 밖에 나가면 살아요 여러분. 위험한 일 공구들도 위험한 게 얼마나 많은데도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그런 공구들을 또 사용하면서 체력도 그렇게 좋지 않은 사람들도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책임감이죠 책임감. 그런데 비상대책위원장이다 예를 들어서 그래가지고 1년을 맡았다 아니면은 전번에도 그랬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총선에서 패배했지 않습니까? 그때 선대위원장이거든 선대위원장이. 그래서 그때는 그 누굽니까? 황교안이죠. 황교안이는 자기가 할 말도 없고 하니까 입 딱 다물고 한동안 있었지 않습니까? 뭐 물론 이제 사과하고 인사하고 가는 것이 더 바람직한데 그렇게 못해서 아쉽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래한데 이 선대위원장이라는 사람은 말이죠. 그 뭐 국민들께 이런 정당을 지지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미안하다 하면서 자기하고 분리를 시켜버려요. 아니 이겼으면은 그래가지고 자기 공으로 할 거 아니겠어요? 내로남불이죠 내로남불. 여호와께서 싫어하는 거 있잖아요. 한결같지 않은 추 그리고 사람의 말을 싫어한단 말이에요.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일관적이지 않잖아요. 자기가 그래도 선대위원장을 맡고 책임 있는 자리에 있었으면 그 일이 잘못됐어. 그러면 자기가 사과부터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기 사과는 안 하고 자기 반성은 안 하고 탓을 돌리는 거죠. 국민의 힘에다가 이런 정당을 갖다가 내가 총선에서 지지하게 해달라고 국민에게 해서 죄송하다 이런 소리를 했다니까요. 김종인이가 선거 끝나고 나서 비상대책위원장 1년 했지 않습니까? 그때도 똑같아요. 1년을 하고 나서 한다는 소리가 이 아사리판이라고 이 국민의힘이 자기가 지금까지 그 안에서 1년 동안에 모든 정권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개혁을 하든지 자기가 바꾸든지 해야지. 자기가 그 아사리판에 대한 책임이 없냐 말이에요. 자기 입으로 아사리판이라고 자기가 말했으면 자기가 지금까지 퍼먹었던 우물 있지 않습니까? 침을 다 뱉어버리고 말이죠. 누구 때문에 안 되네 누구 때문에 안 되네. 자기 능력 없다는 소리는 안 하고 말이죠. 자기가 함께 해가지고 선거 이겼다 하면 그거에 대해서 공은 자기가 다 받으려고 하고 잘못되면 그 책임은 다 시스템이라든지 타인에게 말이죠 돌리고. 그게 김종인이다 말이에요. 김종인이 이해찬이 하고 해가지고 지역구에서 1988년도인가 거기서 지역구에서 패배하고 그 이후로는 지역구에는 안 나와. 계속 비례대표만 이당 저당. 군사정권 시절에 전두환이 그때 뭐죠 국보위락 합니까? 거기 있었다가 김영삼이한테도 갔다가 또 저쪽 좌파 정권에도 갔다가 문재인이한테도 갔다가 계속 이렇게 하면서 그래도 국힘당 오고 왔다 갔다 말이죠. 가치가 없는 거죠. 그냥 기술자인 거예요. 우리가 뭐 고장나면 고치라고 기술자 부르듯이 뭐 그 기술자 부를 때 우리가 뭐 좌판지 우판지 보고 부를 필요 없잖아요. 고치기만 잘하면 되니까.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가치관이 없다 이 말이에요.